나는 올해로 60을 넘겼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부자는 아니어도 남에게 손 벌리며 산 적은 없다. 내 아들도 그랬다. 번듯한 대기업은 아니어도 기술 하나는 제대로 배운 아이였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기술직.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여자를 만났다고 했다. 직업은 웨딩 플래너라고 했다. 남의 결혼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길래 최소한 예의나 상식은 있는 집안이겠거니 했다. 그때까진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애가 생겼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럼 결혼해야지. 다른 선택은 없다. 그게 내 원칙이었다. 애가 생겼는데 책임지지 않는 건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씩, 정말 하나씩 내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여자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결혼은 해야죠. 그런데 저희는 준비된 게 없어요. 준비된 게 없다는 말이 이렇게 가볍게 들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모아둔 돈도 없고 살 집도 없고 혼수는커녕 기본적인 계획조차 없었다.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너희 어떻게 살 생각이냐?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냥 제가 살던 자취방에 몸만 오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몸만 오라니. 애까지 가진 사람이 할 말인가. 결혼 날짜는 정해졌는데 아들 통장엔 잔고가 거의 없었다. 여자 쪽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정말 아무 말도. 결국 우리가 집을 해줬다. 내 노후 자금이 들어간 집이었다. 빌라는 아니었지만 소형 아파트였다. 애 키우려면 안정적인 집은 있어야지.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다. 나는 정장을 입고 아내도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그날을 위해 며칠을 고민했다. 첫 만남이니까 서로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자 쪽 부모가 들어오는데 평상복이었다. 슬리퍼에 가까운 신발, 구겨진 셔츠. 아무리 눈을 비벼도 믿기지 않았다. 인사도 대충. 아, 네네. 잘 부탁합니다. 그게 전부였다. 미안하단 말도 고맙단 말도 없었다. 식사 내내 불편한 말만 오갔다. 집 이야기가 나오자 장모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요즘 집값 비싸죠. 그래도 남자 쪽에서 해주시는 게 맞죠.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하지만 참았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 생각 하나로. 결혼 후에도 문제는 끝이 아니었다. 아들은 결혼하고도 계속 용돈을 요구했다. 아버지, 이번 달 좀 부족해서요. 아버지, 애 기저귀 값이. 나는 말없이 줬다. 아들이 아니라 손주 때문이었다. 문제는 처가였다. 처가가 너무 가까이 살았다.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였다. 그 집은 빌라였다. 오래된 빌라. 그런데도 수시로 불렀다. 반찬 해줬다며 오라 하고 애 봐줬다며 오라 했다. 며느리는 점점 친정 눈치를 더 봤다. 그러다 어느 날 장모가 나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 사위가 돈이 좀 필요하대요. 그 순간 귀를 의심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생활비가 빠듯하다네요. 부모가 좀 도와줘야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희는 이미 집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말. 그게 요즘 얼마나 합니까? 그날 나는 결심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아들에게 말했다. 이렇게는 못 산다. 그리고 선택했다. 300km 떨어진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 셋만 데리고 내려갔다. 처가와는 완전히 거리 두기. 연락도 차단했다. 나는 며느리에게 공인인증서를 주지 않았다. 대신 매달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서 줬다. 용돈, 기저귀값, 병원비. 필요한 만큼만. 처음엔 며느리가 불만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내 말을 듣기 시작했다. 아마 친정 부모에게 질린 거겠지. 돈 얘기만 하는 부모에게. 결정적인 사건은 장모의 마지막 전화였다. 이번엔 진짜 급해요. 조금만. 나는 말했다. 이제 그만합시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끊었다. 그날 이후 2년도 함께 끊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아들을 키웠고 손주를 지켰다. 그걸로 충분하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그 사람들은 끝내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